코로나19 사태로 내년 4월 문을 여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의 연착륙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서울과 부산, 제주에 이어 광역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일선 학교의 방과후 학교도 10곳 중 9곳가량 중단되면서 방과후 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뉴스의 시작,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본 규슈로 향하고 있는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 울산 지역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글날인 금요일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전시 컨벤션 산업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이게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관 행사인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를 시작으로 안전산업 위크, 3D 프린팅 전시회 등 10여 개 행사가 확정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가 장기화되면서 울산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시장은 최대 7,000명, 회의장은 1,000명 이상의 참관을 전제로 행사들이 기획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센터 구축 단계에서부터 코로나에 필요한 방역 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 시에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 계획을 현재로선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자칫 행사 취소나 축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울산시는 에어 샤워기와 안면 인식 체온계 등 방역 장비를 보강하고 관람 인원 제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화상이나 영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행사장을 조성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의 참여를 전제로 마이스 산업과 관광, 숙박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구상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막 태동 단계에 있는 울산의 전시 컨벤션 산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은 젊은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2년 뒤면 고령 사회로 진입할 만큼 고령화 속도는 상상을 웃돕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최근 주거와 교통, 일자리 등을 총망라한 노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현호 기자입니다. 현재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2.1%로 2년 뒤 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는 18년이 걸렸지만 울산은 12년으로 무려 6년이나 빠릅니다. 초고령화 사회 또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고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노인 관련 인프라 시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구 남목 노인복지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설계에 들어가는 등 노인복지관만 18개로 늘어납니다. 또 복지시설이 어우러진 은퇴자용 실버 아파트가 중구다운동과 약서동에 들어서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맞춤형 주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도 보강해 저상버스와 노인 보호구역을 대폭 늘리고 노인 일자리 15,000개 창출을 위해 평생학습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런 정책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한테 재난안전 도시로 인증을 해줬죠. 그런데 오늘은 어르신을 잘 모시는 도시, 그냥 말로 잘 모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과 부산, 제주에 이은 네 번째로 전 세계 41개국 1000여 개 도시가 가입된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환경 변화에 편리하게 적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야외 생활 공간과 실내 놀이 공간이 많이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동에 편리한 교통 체계나 편리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노인을 위한 도심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당수 노인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UBC 뉴스 조이도입니다.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울산 주택 전세값이 8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전세값은 1.4% 올라 지난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남구는 교육 환경이 우수하거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 북구는 산화동 신축 위주로, 울주구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범사업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일반 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2020년 3차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KTX 복합특화단지 내 KTX 역세권 일반 산단은 구역 면적의 28%인 42만 5천 제곱미터를 연구개발시설과 미래차와 생명공학 등 첨단 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토부 지정계획 변경에 5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울주군 삼남 먹어본 일반 산단도 포함되면서 울산의 일반 산단은 모두 26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교를 조사해보니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인근엔 지난 2017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A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A씨 집 반경 1km 이내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도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2명의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니까 불안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산다라고 그런 우편물을 받긴 하는데.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등 442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254개 학교 인근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100곳, 2명 거주 55곳, 6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가 33곳에 이릅니다. 또 기간별로는 유치원이 1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74곳, 중고등학교가 각각 31곳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 등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선 우선 정보 접근이 쉬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사이트 들어가서 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 정보에 대한 것들 잘 알 수 있게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범죄 전력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선 학교의 방과 후 학교도 10곳 중 9곳가량 중단되면서 1,200명이 넘는 울산의 방과 후 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윤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째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던 방과 후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방과 후 학교가 중단되면서 방학이던 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넘게 사실상 실업 상태입니다.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거의 수업이 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적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 주택청약까지도 얼마 전에 해약을 했었거든요. 실제 전국 방과 후 강사 노조가 의뢰한 조사 결과
수입은 2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줄었고 90%는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생각했으며 10명 중 4명가량은 고용대응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울산의 방과후 강사 노조는 일선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 안에 집근 중 방과후 강사만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대기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당국이 1년간 계약을 했지만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됐다며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는 물론 특기 적성 교육을 맡던 방과후 강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누범 기간 경미한 절도를 저질러도 최소 실형을 선고하게 한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수십 개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비슷한 범죄로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절도죄 관련 가중처벌 조항에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생계형 범죄거나 피해액이 적은데도 징역형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웬만한 메시지는 전자메일로 전달하다 보니 손편지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체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편물이 급감해 결국 경영난이 이어지고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 소규모 우체국이 하나둘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조기현 기자입니다. 횡성에 사는 원재성 씨는 지난달 29일 횡성 의파 우체국에 갔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보내는 등기 우편 5통이 우체국의 마지막 업무라는 겁니다. 지난 25년간 지역 주민들의 우편과 금융 업무를 맡아온 공공기관이었지만 우편 업무 적자가 누적되자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사실은 10m 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던 우체국이 없어져서 굉장히 아쉽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횡성읍이 소멸되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듭니다. 이번에 도내에서 문을 닫은 우체국은 횡성 의파를 비롯해 춘천 태계와 영월 덕포 등 모두 5곳에 이릅니다. 군부대가 없어지면서 문을 닫은 군사우체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정사업본부의 창구망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국됐습니다. 올해 초 예고된 10곳보다는 줄었지만 문을 닫은 우체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용객과 수익, 우체국 간 거리 등을 고려해 창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익으로다가 공급을 지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 없이 우리가 법적으로 보편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도. 경영난 타개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체국이 문을 닫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지만 연이은 공공금융기관의 통폐합으로 도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 파면 처분을 받은 A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소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소청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A교사는 파면 처분이 유지돼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고 퇴직금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A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1,5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수는 2018년 344명, 지난해 411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133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1,1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 등 기타가 188건, 체포, 감금, 협박이 144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남구 상계동 동해선철길에서 70대 A씨가 운행 중인 화물 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철길을 걷다가 열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중구 복산동 복산성당 인근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4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상승하며 0.7%가 오른 지난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장기간 장마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인 13.8% 오르며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